그러면서 마지막에 한 방 날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윤 대통령을 음해하려는 것도 의심되기 때문에 내란죄에 준하는 중범죄도 의심된다. 반갑습니다. 김영윤TV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죠. 형사재판이 처음 열렸습니다. 그날은 20날 13분 만에 종료됐습니다. 이후에도 1시간 동안 진행된 구속 취소 신문에도 윤석열 대통령은 여전히 침묵했죠. 많은 것을 알고 담고 있지만 말하지 않겠다라는 것이 아니었나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구속 취소 신문에서 윤석열 대통령 측의 변호인단은 공수처가 체포하고 구속영장 집행하고 이 모든 것이 지금 불법이고 위법이다. 그래서 지금 실제로 윤석열 대통령의 구금은 불법이다. 불법 구금 중이다까지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검찰과 변호인 측은 이 구속 사유를 두고 첨예한 의견 대립을 보였는데요. 사실상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사건이 나왔습니다. 이 공수처가 내란죄에 대한 수사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수사를 해왔고 체포까지 진행했다. 이 무리한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나서서 한남 대첩을 이어갔었죠. 그런데요, 이 공수처가 체포를 하기까지 온갖 불법과 꼼수가 남발했는데 이게 진짜 사실이라는 게 들통났습니다. 많은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래, 나왔는데 이게 가짜라는 거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근데 왜 아직도 대통령께서 그렇게 고생을 하고 계시느냐. 대통령 빨리 끄집어내 달라. 대한민국은 지금 법치가 죽었기 때문에 지금 현직 대통령이 이런 고초를 겪고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 법치를 바로 세우는,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리브랜딩이죠. 그거를 할 수 있는 건 국민의 힘이다 라는 거죠. 저짝 국민의 힘 말고요. 진짜 우리 국민의 힘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목소리에 온 힘을 쏟아주시기 바랍니다. 공수처의 어처구니 없는 짓거리 읊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자, 뻔하게 답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확실하게 물증이 없었기 때문에 의혹으로 지금 공수처를 바라보고 있죠. 좌파들은요, 자기들은 무죄 추정의 원칙입니다. 이거 철컹철컹 깜빵 갈 때까지 내 잘났네, 나는 죄가 없어요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우파 진영의 인사들이 뭐 조금 꼬투리만 잡히면요, 유죄 추정의 원칙입니다. 마지막에 무죄가 나더라도 이 법적 다툼 중에서 사람 하나 언론으로 그냥 완전히 죽여버립니다. 완전 인간 쓰레기를 만들어버리는 거죠. 이게 언론과 결탁한 좌파들의 힘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자, 공수처의 불법이 완벽하게 드러났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윤석열 대통령 측의 변호인단이 보통 분들이 아니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해요. 7만 쪽에 달하는 페이지를 일일이 다 검토했다라고 하니까 대단한 거다라고밖에 말할 수 없는 거죠. 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중앙지검에 신청을 했어요. 총 4건. 그러니까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까지 체포영장과 통신기록까지. 그런데 매번 중앙지법에서 기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계속 기각을 당하니까 이게 지금 곤란한 상황인 거예요. 1차 체포 실패하고 기저귀 부대까지 총동원하고 온 동네가 오동훈이를 향해 죽이니 살리니 하고 있는데 이거 성공 못했다가는 뭔가에서 목이 날아갈 판이거든요. 그러니까 무리하게라도 대통령을 체포하는 모양을 보여야 하는 거죠. 그 이후에 쑥 기어 들어갔죠. 뭔가의 보상을 받았는지, 뭔가의 자리로, 아니면 뭔가 안전을 보장받았는지. 아무튼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막 계속 거듭된 기각에 뻔히 무리수를 두고 있는 걸 알면서도 뭔가를 답을 내야 됐다라는 건 오동훈을 향한 압박이 있었다라고 보고 있죠. 보통 마피아들이 그렇게 하죠. 가족을 인질로 삼던지 여자 문제를 인질로 삼아서 괴롭히던지 보통이 그런데 그중에 뭐였을까요? 막 추리를 해보는데 그렇지 않고서 이렇게 무리하게 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들통난 내용을 보니까요. 과간입니다. 과간.
이 정도면 그 공직사회에서 다시는 발붙일 수가 없는 거죠. 중앙지법이요, 기각한 압수수색 영장과 통신영장 가운데 3건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것이었다라는 거죠. 이걸 어떻게 찾아냈냐? 7만 쪽 수사 기록을 다 뒤져가지고요, 이게 남바가 있습니다. 영장을 그러니까 영장을 청구하면 기각하잖아요. 이게 모두 기록이 남아야 되니까 청구 번호가 다 있어요. 이 청구 번호를 보는 거죠. 그런데 공수처의 수사 기록에 이 남바가 안 맞는 거야. 뭐 몇 가지 띄워서 간다든지 그런 걸 다 봤다라는 겁니다. 진짜 대단하다라는 거죠. 공수처는 아니다라고 빠락 거짓말을 또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 공수처가 거짓말을 한 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 예전에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사실 그 내부에서 이런 뭐 제보를 좀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주진우 의원이 살짝 건드렸어요. 윤석열 대통령 사건에 관련돼 가지고 압수수색 영장 그리고 통신 영장 등 중앙지법에 청구한 적이 없는가라는 질문을 던졌어요. 아마 주진우 의원은 검사 출신이죠. 처음부터 그랬는데 니네들 그건 맞아? 라고 물어보면 이 벗어날 수 있는 방법 또는 그 다음 상황에 대한 대비를 하니까 처음 스텝부터 바른 거예요. 청구한 사실이 없는가? 거기서 없다라고 하면 지금 이러이러한 자료들이 있는데 이거는 뭐야? 그러면 거기서 또 거짓말을 하면 그래 봐 이러면서 계속 쌓는 거죠. 저는 그 스타트를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주진우 의원이 물었어요. 공문을 보냈어요. 자료를 남겼어요. 그런데 공수처가 회신한 답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중앙지법에 윤 대통령 영장을 청구한 사실이 없다. 서면에 딱 증거자료 빠. 그런데 공수처는 이제 말이 확 바뀝니다. 청구한 적 없다라고 해놓고서는 피의자 윤석열 외 3인, 피의자 윤석열 외 4인을 피의자로 하는 압수수색 영장 그리고 윤석열 등 32인에 대한 통신 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건 말이야 방구야? 그렇지 않습니까? 술 마시고 운전은 했는데 운전대는 잡지 않았다라는 그 정도의 황당한 말을 하고 자빠진 거죠. 일단 대통령 변호인단은 허위 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오동훈이 공수처장을 서울중앙지법에 고발을 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청구한 적은 없는데 윤석열 대통령 왜 누구 이름 붙여서는 청구한 적이 있어. 요지랄 하고 있는 거죠. 이거 이해됩니까? 저는 이해가 되지 않고 되게 뭐라고 해야 되나? 치졸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윤갑근 변호사입니다. 윤갑근 변호사가요. 12월 6일 윤석열 대통령 피의자로 명기한 압수수색 통신영장을 청구했다 기각됐고 12월 8일에도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그러자 공수처가 12월 30일 체포영장 압수수색 영장을 서부지법에 청구했다. 이때 서부지법의 법원장이 누구였냐면 정계선입니다. 어디 앉아있냐? 지금 헌법재판소에 앉아있는 그 8인 중에 하나입니다. 이 서부지법에서도 영장을 발부한 것도 사실 굉장히 무리가 있죠. 윤석열 대통령이 있는 그 관저는요. 비밀 보안 구역입니다. 군사적으로 통제가 되는 곳이기 때문에 아무나 체포영장 들고 갈 수 없는 곳이죠. 당사자의 오케이 사인이 있어야 들어와서 체포나 압수수색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서부지법에서는요. 간단하게 지금 말하는 조항 있잖아요. 그 조항을 삭제를 했다. 서부지법은 불법 영장을 발부를 한 거죠. 이것도 그때 상황에서 굉장히 많은 문제가 있었는데요. 이 12월 6일, 12월 8일 이 기각된 것도 7만 쪽의 수사 기록을 다 확인해가지고 이야기를 한 거죠. 12월 6일부터 11일까지 중앙지법에 청구한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 한덕수 총리, 이상민 전 장관,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 등 어마어마하고요. 다시 20날에도 김영현 전 국방부 장관까지도 체포영장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2024년 12월 16일부터 30일 사이에 영장 번호가 2024-6 뒤에 다른 번호가 붙는데 그런 수사 기록 자체가 누락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수처가 의도적으로 이 영장을 기각받고 서부지법으로 가서 청구를 했다라는 것을 숨기기 위해서 의도적인 누락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거죠. 서울중앙지법에 영장 청구를 했는데 기각을 당했어요. 니네들 내란죄 수사 권한도 없는데 왜 체포하고 수색을 하려고 해? 너네들 안 돼? 너? 근데 요거를 들고 다시 서부지법으로 갔잖아요.
동일 사건으로는 영장을 중복으로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동훈이는 같은 거 튕겨 나왔으니까 여기도 찔러봤다라는 거죠. 이 공수처가 또 치졸하게 뭐라 하냐면 영장을 청구한 게 범죄 장소나 증거, 소재지 등을 고려해 봤을 때 예외 조항이 있는 요 부분을 촥 물어가지고 이제 서부지법으로 옮겼다라는 거죠. 그런데 누가 봐도 공수처가 굳이 서부지법으로 간 이유는 명백한 겁니다. 서부지법은 우리법 연구회 출신이 장악한 곳이죠. 강신호 변호사는 바로 들어옵니다. 이거 지금 불법 구금한 거야. 오동훈이 즉각 체포하고 수사에 착수하라. 이 오동훈이가 위배한 법은 형법에 제 124조에 있다라면서 지금 언론과 인터뷰를 하고 공수처의 오동훈을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강신호 변호사는요, 이거 완전 있을 수도 없는 법치야만이다. 검찰은 지금 당장 오동훈이를 수사하고 관련자들에 대해서 수사도 착수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법적으로 지금 이건 불법 구금을 한 것이기 때문에 형법 제 124조 불법 체포 구금죄 위배된다. 일반인도 아니고 수사기관의 종사자인 오동훈이가 국가 권력을 이용해서 불법 체포 구금한 것이기 때문에 죄가 훨씬 더 무겁다. 그것도 간땡이가 띵띵 부었게 현직 대통령을 상대로 말이죠. 탄핵 광풍이 불 때 현직 대통령, 아직 직무가 어떻게 결정이 되지 않은 현직 대통령을 마치 종이 호랑이 취급하듯 갈기갈기 찢어 발겼죠. 아마 오동훈은 그랬을 겁니다. 다음 권력에 줄을 섰기 때문에 나는 안전빵이다 라고 생각을 했겠죠. 강신호 변호사가 이런 걸 좀 자리 잡잖아요. 이제 이준석의 성상납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시효 만료로 이준석이 다툼에서 이제 풀어나질 때 어떤 걸 총 물었습니까? 이준석 이거 무고죄 촥 물어가지고 무고죄로 검찰 송치시켰잖아요. 강신호 변호사님 또 그 공수처의 수사 기록 7만 쪽을 쫙 뜯다 보니까 영장 발부된 부분이 지금 누락됐잖아요. 이 부분을 또 캐치하고 들어왔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공수처가 서류, 영장 등을 빼고 검찰에 송치를 했다. 이건 공용 물건 손상죄에도 해당한다. 아울러 검찰의 수사를 방해했다라는 것도 되기 때문에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도 추가될 수 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한 방 날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윤 대통령을 음해하려는 것도 의심되기 때문에 내란죄에 준하는 중범죄도 의심된다. 그리고 오동훈이가 도망갈 우려까지 있기 때문에 이거 중국에 갈 수도 있습니다. 중국과의 커넥션도 있다라고 지금 밝혀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즉시 긴급 체포해야 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요. 이제야 우리의 소원이 좀 들어지나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고구마 100만 개 먹은 것처럼 답답했거든요. 근데 지금 기다림에 뭔가 답을 주는 것이 아닌가, 지금 속이 뻥뻥 뚫리고 있는데 이것마저 막힌다라고 하면 정말 허덕 뒤집어져서 진짜 병나 죽을 것 같습니다. 빨리 이런 불법 행위를 한 것들, 어찌됐든 이런 나쁜 것들 최대한 묶어가지고 좀 북에 좀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되려면 윤석열 대통령 직무 복귀가 답이죠. 반드시 돌아오실 겁니다. 돌아오셔야 되는 거죠. 그립다 윤석열. 김영윤 TV였습니다.